김대성 목사의 100가지 한국 교회사 이야기. 목요일에 만나는 5분 컬럼 한국 교회사 이야기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5인 사건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요즘 생겨난 말로 법꾸라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했지만 지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해서 법에 정한 형벌을 피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손에 잘 핏듯 하다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미꾸라지에 빗대어 비꼬는 말이겠죠. 이런 분들은 스스로는 똑똑한 듯 보이지만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쟁이들입니다. 반대로 정말 두려움이 없는 분들은 법이 정한 테두리보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입니다. 신념을 위해서 손해를 무릅쓰고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유약해 보일 수 있으나 세상이 말릴 수 없는, 법으로 잴 수 없는 강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법을 피해 살거나 성공을 추구하는 삶보다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을 나누고 진리를 증거하는 삶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목표입니다. 1910년 일제는 한국을 합병한 뒤에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계획한 대표적인 사건이 이른바 105인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었습니다. 총독부와 헌병사령관은 평안도 지방의 기독교인들을 주목했습니다. 평양에는 안창호가 대성학교를 세웠고 평북 정주에는 이승훈이 오산학교를 세워서 민족교육의 본거지로 삼았었습니다. 그 밖에 선교사들이 세운 평양의 숭실학교, 평북 선천의 신선학교 등도 배일사상과 민족정신이 강한 학교였습니다. 일제는 이러한 민족운동의 배후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안창호를 비롯하여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신민회가 조직되어서 성장했고 그 결과로 민족운동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제압할 목적으로 1910년 12월 27일 평안도의 몇몇 민족주의자들이 데라우치 총독이 압록강을 방문하는 길에 암살을 모의했다는 사건을 꾸몄습니다. 이 사건의 주동자로 이승훈, 윤치호 등 기독교 지도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목사 6명, 장로 50명, 집사 80명을 포함해서 서북지역 기독교인 500명을 체포하기에 이르렀고 미국 선교사들을 그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억지로 일제가 꾸며낸 사건이니까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4명이 생명을 잃었고 3명은 정신질환을 얻었습니다. 여러 증거들은 이 사건이 터무니없는 조작임을 밝히고 있었지만 105명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재판에 대해 당시 서울의 YMCA 총무로 파송되어 일하고 있던 필립 질렛 선교사는 중국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로 이 사건을 알렸습니다. 그 친구는 그 내용을 홍콩 데일리 뉴스에 공개했고 이후에 뉴욕 헤럴드, 더 타임즈 등 세계 각곳에 이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가 관여되자 곤란해진 일본 식민정부는 2심에서 이 사건을 적당히 축소해서 99명은 무죄 방면하고 6명에게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910년 일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한국을 합병한 이후에 데라우치 총독은 진짜 강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 주권자가 벼슬을 하라고 하면 공손히 사양하고 교회 속에 묻혀 교육이나 전도에 종사하는데 혹 1인들이 돈을 주며 청탁하여도 듣지 않고 혹 주색 잡기로 유혹하려 해도 이에 빠져들지 않았으니 예수교인들은 일본 관리의 뜻과는 이렇게 반대되었다. 진짜로 강한 사람은 법꾸라지가 되거나 성공을 향해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높은 원리를 위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래전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평가에 스스로를 비춰보는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사랑 커뮤니티 교회를 섬기시며 매코믹 신학교 겸임 교수인 김대성 목사의 100가지 한국교회사 이야기였습니다.